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뇌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신경과 전문의 서동현 박사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시는 거예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하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어제 잠들어 있던 몸을 깨워줍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의 아침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니 잠에서 완전히 깨기도 전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침대 옆에 두었던 핸드폰을 집어들어 아직 흐릿한 눈으로 뉴스도 보고 자녀나 친구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하고 유튜브 짧은 영상들도 보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손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죠. 에이 박사님, 핸드폰 좀 보는 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아침 습관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기억력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 영향은 더 크고 위험합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기억 저장소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책상 위에 어지럽게 쌓인 서류를 분류해서 서랍에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숙면을 취하는 동안 이루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정리를 막 마친 책상 위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새로운 서류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어젯밤 정리하던 작업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밀려드는 새로운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은 기억의 정착 과정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날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뇌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고 하는 마치 새 기억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이 해마가 낮 동안 받아들인 수많은 정보들을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는 대뇌 피질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어질러진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 정리 작업은 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따르릉 하고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수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뇌, 특히 전두엽이라는 부위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중력, 판단력, 계획, 그리고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이 전두엽은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격처럼 쏟아지는 정보들을 처리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집니다. 뉴스 기사, 메시지, SNS 업데이트까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뇌로 들어오면서 전두엽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이를 인지적 과부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뇌는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반응, 즉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해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차분히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대신 갑자기 시끌벅적한 시장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딪히고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섞인 그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무언가를 오래 기억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젯밤 정리한 기억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오늘 하루 맞이할 새로운 일들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습관이 얼마나 구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떤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뇌의 작용에 대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사용하는 좀 더 쉽고 친근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소중한 추억과 중요 서류, 그리고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큰 책장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뇌도 바로 그런 책장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밤 시간 동안 우리 뇌는 이 책장을 정리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진들을 앨범에 꽂고, 중요 서류는 따로 분류해서 철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휴지는 과감히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정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침, 모든 정리가 끝나 책장이 깔끔하게 정리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서재에서 방금 정리한 책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어떤 책을 읽을지,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참 평화롭고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쾅 하고 문이 열리면서 손자, 손녀들이 우르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책장에 꽂힌 책들을 마구잡이로 꺼내서 여기저기 펼쳐놓고, 바닥에는 장난감을 쏟아놓고 크게 떠들어댑니다. 방금 전까지 정돈되어 있던 서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려던 일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을 달래고 치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행동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밤새 열심히 정리한 우리의 기억 책장, 뇌, 이에 갑자기 손자, 손녀처럼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정보 핸드폰 속 내용과 쏟아져 들어와서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밤새 정리해 놓은 중요한 기억들이 흐트러져서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 뭐 먹었더라 하는 것부터 며칠 전에 약속한 게 뭐였지 하는 소소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죠. 둘째,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와중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도 집중이 안 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멍하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소중한 기억을 보관하는 아름다운 책장입니다. 그 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침이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정보의 홍수로부터 뇌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습관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핸드폰을 먼저 보는 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아침 멍함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보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대신 오히려 더 멍하고 피로감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이는 뇌가 쉬지도 못하고 갑자기 과도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충전되어야 할 뇌가 아침부터 과부하가 걸리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커피를 몇 잔을 마셔도 개운치 않은 느낌, 바로 이것이 아침 스마트폰 사용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일상 건망증의 증가입니다. 아까 아침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더라? 현관문 잠갔나? 또 확인하러 가야겠다. 마트에 가서 살 것들을 적어 왔는데 정작 필요한 두어 가지를 빠뜨리고 샀다. 이런 경험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된 뇌의 혼란이 하루 종일 기억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저장해야 할 뇌의 임시 저장 공간이 아침에 불필요한 정보들로 가득 차버려서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 기복과 짜증입니다. 핸드폰에는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보는 부정적인 뉴스나 누군가의 신경 쓰이는 메시지는 우리의 감정을 쉽게 상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할 하루가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과다 분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보는 것은 밤에 핸드폰을 보는 것과 연결됩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부터 뇌를 자극하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뇌가 좀처럼 쉬지 못하고 계속 정보를 처리하려 합니다. 결국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피곤한 상태로 핸드폰을 보게 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아침 습관이 만드는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습관은 그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뇌의 건강에 더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인지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입니다. 인지 기능이란 기억력뿐만 아니라 집중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언어 능력 등 우리가 똑똑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신 능력을 말합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정보 과부하는 이 모든 인지 기능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아침 제대로 준비 운동도 하지 않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서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기량이 오르기는커녕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는 것은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뇌 구조의 물리적 변화 가능성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기억의 중추인 해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심지어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마가 작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오래된 기억을 보관하는 능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건망증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등입니다. 셋째, 경도인지장애, MCI, 및 치매 위험 증가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같은 또래에 비해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매년 10-15% 정도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뇌에 과부하를 거는 생활 습관은 이러한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침 스마트폰 사용이 직접 치매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습관이 뇌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주요한 위험 요소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장기들이 예전 같지 않듯 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뇌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에 맞게 지금의 내 뇌 상태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멀지 않은 미래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상 알람을 진짜 알람 시계로 바꾸십시오. 핸드폰을 알람 대신 사용하면 알람을 끄는 순간 손에 쥐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보게 됩니다. 저렴한 전자시계나 아날로그 방식의 알람 시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은 침대 맡이 아닌
침실 밖 다른 방에 두고 주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사흘만 참으면 놀랍게도 적응이 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핸드폰이 아니라 조용한 방 안풍경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기 전에 황금 시간 30분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는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과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 한 잔 마시기. 잠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해진 몸과 뇌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목, 어깨,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도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아침 햇볕 쬐기,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햇볕은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하루 종일 기분을 좋고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 든든하게 먹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죽 한 숟가락, 과일 반쪽, 우유 한 잔이라도 꼭 챙겨 드세요. 식사를 통해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30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기 위한 노에 라이세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안정을 되찾고 오늘 하루 처리할 일들을 차분히 준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30분이 지난 후에도 핸드폰을 무작정 보지 마시고 사용할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10분 동안만 가족들과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외출 준비를 마친 후 5분 동안만 오늘 날씨나 뉴스 브리핑을 본다고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고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기억력이 훨씬 좋아지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화면. 박사가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본다. 자막. 뇌도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기억력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자신의 인지 능력 저하를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뇌 기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얼마든지 늦출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 30분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 향상만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족과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하늘 한 조각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뇌에 진정한 휴식을 주고 깊은 기쁨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마음의 평화는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내 뇌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스마트폰이라는 정보의 쓰나미를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아침 풍경과 따뜻한 물 한 잔이라는 선물을 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기억력을,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이 여러분 모두의 뇌를 더욱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신경과 전문의 서동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